안녕하세요. 천문학 박사 이명현입니다. 여러분들 도서관 자주 가시나요? 그동안 팬데믹 시대가 되어서 도서관도 문을 닫고 해서 못 가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요. 도서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도서관이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 추억들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 작은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도서관에 들어갈 때마다 마음속으로 결심했던 게 내가 졸업할 때까지 이 도서관의 책을 모두 다 읽고 졸업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쪽 끝에서부터 다른 쪽 끝까지를 읽기 시작했던 적이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포기를 했어요. 세상에 책은 너무 많고 저도 나름대로 어릴 때 제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일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분의 이 책도 도서관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쓴 코스모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책은 밀도가 굉장히 높은 책이에요. 제가 코스모스에 대한 강연을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이 코스모스라는 책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까 할 때 선택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천문학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다른 선택지도 있는데 오늘은 이 도서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코스모스 책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어릴 때 도서관에 대한 추억을 조금 꺼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스모스 책 속에 있는 어린 칼 세이건의 추억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하려고 꺼내봤습니다. 칼 세이건이 어린 시절에 매혹되고 몰입되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 뉴욕에서 칼 세이건이 한 5살 정도 되었을 때 아빠의 목마를 타고 그 엑스포 현장을 가서 미래관을 보면서 과학자의 꿈을 키웠던 그런 에피소드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어린 칼 세이건을 매혹시켰던 그 엑스포가 있고요. 또 다른 지점에서는 실제로 그의 삶을 굉장히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이 브루클린이라는 지역에 어린 칼 세이건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칼 세이건이 갔던 곳이 바로 브루클린 공공도서관이에요. 이 어린 칼 세이건이 도서관에 간 이유는 뭘까요? 자기가 궁금해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갔을 텐데 칼 세이건이 가서 사서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천문학에 관심이 있었던 꼬마애였기 때문에 별에 관련된 책을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 사서가 알았다 그러면서 책을 이만한 걸 갖고 왔는데 전부 연예인 책이었대요. 헐리우드 스타들. 그런 책들만 갖고 와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했답니다.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저런 천체들에 대한 책. 그랬더니 이제 사서가 알아듣고 기특하다 그러면서 천문학 책을 가져왔다고 하죠. 그 후로 칼 세이건에게는 브루클린에 있는 도서관이 지적 호기심을 해소하는 것이기도 하고 탐색할 수 있는 아주 새로운 여행지이자 보고가 되었죠. 그래서 저는 그 코스모스 책에 나오는 바로 이 장면, 칼 세이건이 브루클린 도서관에 가서 책이라고 하는 아카이브 되어 있는 것을 만나게 된 그 순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칼 세이건으로 거듭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코스모스 책에는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모아서 놓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설립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했냐면 상인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상인들한테 미리 부탁을 한답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책을 구해달라. 그분들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가져오게 하고 그렇게 모은 것들을 분류하고 연구를 하고 또 새로운 것을 창작해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몰려 있었답니다. 그래서 칼 세이건이 이 코스모스라는 책에서 두 번째로 끄집어내는 도서관에 대한 화두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그때 그 모습으로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복원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속에 있는 책들이 다 끄집어내어져서 불타버리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관장을 하던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고 이런 식의 문제들이 생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 단지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나간다는 것, 또 사람들 사이에서 그 지식이 다시 확대 재생산해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언뜻 생각하면 우리 인류 전체가 문화를 건설하고 문명 건설하는데 너무나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정보라는 것을 누가 독점하느냐,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이죠. 권력을 자기에게 집중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으로 모든 것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보는 통제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독점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었을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지식의 보급의 허브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못마땅한 정치 세력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칼이 주어졌을 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무참하게 베어지고 파괴되어 버립니다. 칼 세이건은 이 지점에서 너무나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그런 도서관을 한 시절 건설을 했고 향유했었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칼 세이건은 역설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끔씩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도대체 내가 진짜 21세기를 살아가는 게 맞아? 하고 좌절하고 스스로 뒷걸음질 치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역사에서의 등락은 있었지만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이라고 하는 멋진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신감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해냈던 호모 사피엔스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대한 감정은 양가적이지만 칼 세이건은 그래도 희망의 방점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앞에 어린 시절의 도서관에 대한 꿈, 그리고 어쩌면 그가 꿈꿨던 것이 이미 실현되었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고 하는 화두를 칼 세이건에 던지는데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The Strange Case of the Missing Hero라고 하는 홀비라는 사람의 SF 작품인데요. 이 작품 속에서 은하대백과사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은하대백과사전은 뭐냐면요, 은하니까 우주에 있는 백과사전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지구상에 있는 도서관은 지구인들의 어떤 지혜와 지식의 총체의 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주 속에 있는 작은 행성인 지구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고 그 수많은 별들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들이 있고 거기에는 아마도 우리같이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문명을 건설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그런 지적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 그들이 우리보다 많이 발전했다면 도서관을 건설을 자기네 행성에 한 것을 넘어서서 우주 도서관을 건설했을 것이 있고요. 그런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다른 외계인들이 와서 그들의 지혜를 나눠 갖기를 바라는 그런 아카이브가 있을 것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고요. 그런 상상의 출발점에 이런 SF 작품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분만 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는 은하계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의 가이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이 대작이죠. 이런 소설에도 은하대백과사전이 굉장히 비중 있게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나오던 것들을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란 책의 12번째 챕터에 은하대백과사전을 배치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집단지성을 만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문명과 문화를 건설했고 그걸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칼 세이건은 모험을 떠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험은 우주 여행인데요, 우주 속에 우리만 있지 않을 거라고 하는 희망, 바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 우주 어딘가에 있을 외계인들을 찾아가 보자. 아마도 우리보다 앞선 외계인들은 외계인 후손들이죠. 후손들을 위해서 알카이브는 해놨을 것이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지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지구에 적용함으로써 이 지구를 더 풍성하고 살기 좋은 행성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주여행이 단지 즐거움을 위해서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전 인류적인 큰 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은하대백과 사전이라고 하는 것을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코스모스에서 한 장을 온전히 그 은하대백과 사전에 할애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은하대백과 사전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이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다른 챕터들은 전부 다 과학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칼 세이건이 여러분들에게 천문학과 별과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12번째 챕터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SF 같아요. 이게 또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을 비롯한 칼 세이건이 책을 쓰거나 강의하는 방식인데요. 엄밀한 과학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조금 더 미래 세계를 가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예측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책에서 균형이 깨어졌다고 되게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약간 호불호가 좀 나뉠 수 있는 챕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모스 책의 백미 중에 백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 은하대백과 사전을 찾아 나갈 만큼 성숙된 문명이 아니에요. 이제 막 로켓을 쏴서 사람을 싣고 달에 가본 정도고요. 명왕성 근처의 궤도를 넘어가는 탐사선 쏴본 정도고요. 뭐 그 정도입니다. 칼 세이건은 이 지점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파이오니어호인데요. 파이오니어 10호와 11호가 1972년과 73년에 지구에서 발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태양계 밖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요. 파이오니어호의 미션은 뭐냐면 태양계 외곽에 있는 천체들을 관측하는 거예요. 목성, 토성 이런 천체들을. 그런데 이 파이오니어호에 동판을 하나 만들어 달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외계인을 향해서 보내는 지구를 이야기하는 일종의 가이드북. 여기 보시면 남녀의 모습이 있고요. 우리는 사람인데 저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남녀의 모습 뒤에 보이는 것이 파이오니어호 우주 탐사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이는 게 약간 안경처럼 보이잖아요. 수소를 나타냅니다. 수소는 전 우주에서 제일 많은 원소입니다. 우리가 우주에서 수소가 제일 많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하는 우리의 지적인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맨 밑에 와서 보시면 동그란 태양이 있고 거기서 수성, 금성, 지구가 있고 화살표를 해서 어떤 탐사선을 보내잖아요. 태양이라고 하는 별에서 3번째 행성에서 탐사선을 보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그 탐사선에 붙여서 보냈습니다. 이게 일종의 은하대백과 사전으로 나아가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어떤 노력을 해보자 하는 의미를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여정도 있지만 그렇게 동참해야 될 우주적인 어떤 의무가 있다고 칼 세이건 코스모스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게 태양이라는 별에서 왔는지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 지금 방사선처럼 나아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저게 바로 우주의 지도입니다. 가운데가 우리의 위치고요. 쭉쭉쭉 방향으로 나가 있는 것들은 어떤 천체까지의 상대적인 거리와 위치를 나타냅니다. 저 상대적인 위치와 거리를 나타내는 천체의 이름이 펄사라는 천체인데요. 태양보다 조금 더 무거운 별들이 일생을 다 살고 죽으면 펄사라는 별입니다. 중성자 별인데요. 그 중성자 별 중에 회전을 빨리 하는 별이 펄사입니다. 1초마다 빛이 깜빡깜빡해요. 마치 등대처럼. 지구에서 볼 때 저렇다는 얘기죠. 굉장히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방향과 위치를 나타냈어요. 그런데 외계인이 저걸 받아왔어요. 그럼 외계인들은 이제 똑똑할 테니까, 우리가 발전이 됐다고 치면 그들이 자기네 하늘에서 저렇게 안 보이겠죠. 지구에서 저렇게 보이니까. 그렇다면 저렇게 보이는 하늘의 위치로 좌표 변환을 하면 저게 바로 태양이란 별이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동판이 외계인에게 보내는 신호이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은하대백과 사전에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요라고 하는 우리들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1974년 11월 달에 아레시보 전파 망원경에서 발사한 지구를 대표하는 비슷한 식의 메시지입니다. 아레시보 메시지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를 다 이진법으로 바꿔서 보내는데, 여기 그냥 언뜻 직관적으로 보실 때 빨갛게 보이는 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DNA 이중 나선 모양 이렇게 걸쳐져 있죠. 그리고 맨 밑에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그 아레시보 망원경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보이저호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아까 거랑 겹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밑에 안경처럼 보이는 수소,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펄사들의 지구에서 보는 상대적인 위치, 이런 걸 넣습니다. 이것을 보이저호가 쌓았다 그래서 보이저 골든 레코드라고 하는데요. 보이저 골든 레코드를 보시면 1977년 당시에 소위 말하는 엘리트 지식인들이 지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오히려 반추해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니어호에서 보낼 때는 한 장에 보냈잖아요. 이 보이저호에서 보낼 때는 LP판 3장에다가 지구의 소리, 안녕하세요. Witajcie, istoty zza światów. 지구를 대표하는 그림, 지구를 대표하는 음악, 이런 것들 다 담아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칼 세이건이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 담당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구의 모습을 담아서 우주로 보내는 노력을 계속 하자고 하는 것이 칼 세이건의 주장이었고, 아까 파이어니어 프로젝트라든가 이 아레시보 프로젝트를 칼 세이건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코스모스라는 책에 들어있는 도서관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은하대백과 사전까지 한번 나가봤는데요. 저는 이 코스모스라는 책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입체적인 것이 있지만 한마디로 뭐냐고 얘기했을 때 코스모스는 도서관이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이라고 하는 형태는 진짜 물질적인 종이책이 꽂혀 있는 것이 도서관이었을 수도 있고요. 지금 21세기 현재 시점으로 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알카이빙 되어 있는 어느 것을 우리가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것의 확장판으로 우주의 지혜가 담겨 있는 정보들의 아카이브, 그러니까 은하대백과사전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제 겨우 그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런 상상의 발판에 도서관이 있다. 그래서 코스모스는 도서관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